지금 대통령 선거는 놈놈놈 대선이라고들 한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죠.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이번 대선 출마의 이유와 앞으로의 포부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각에서 삼수생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번에 세 번째 대선 도전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그리고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 각오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우선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심이라는 게 정치는 공익을 위한 봉사다. 예. 그리고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마음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10년 동안 저는 지금 현역 정치인들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창당을 해가지고 3기 미래 최대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제 정치력을 증명했기도 했고 또한 그 거대 양당의 몸담지를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약한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제 강인함도 증명했던 그런 세월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10년 동안 안철수 대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 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심한 그런 것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마음으로나마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사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벤처기업 안랩을 창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사람이나 가족 같으면 찬성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고민하면서 결정했겠는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이번에 하실 때 보니까 좀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화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보고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네. 자, 2012년 화면, 2017년, 2021년. 자, 머리가 보니까 스타일이 2012년, 17년 때는 이렇게 좀 내리셨어요. 이마를 가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정치인 같이 딱 그 2대8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2012년 때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바로 그 전날까지도 서울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 그대로였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가 사실은 정치인의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잘 뭐 보이고 이미지를 잘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다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 스타일이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투명하게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문 보니까 시대 교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대 교체를 하겠다. 약간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시대 교체는 한마디로 우리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데 21세기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사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주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은 선진국처럼 선진화로 넘어가는 단계에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고 지금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정치권에서 예전 70년대, 80년대의 산업화 민주화 사고방식 지금 벌써 40~50년 전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걸로 20세기 생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틀을 벗고 선진화 시대로 가야 된다.
바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 교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시대 교체를 위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들을 놓고서 놈놈놈 대선이라고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왜 그런 시중에서 그런 말들이 돌까요? 뭐 놈놈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예, 아무리 이렇게 양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봐도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추한 놈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네, 이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고 예, 또 미래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감각도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인데요. 음, 근데 그 일을 할 만한 능력과 도덕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결심하기 전입니다. 네,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아, 미중 신냉전 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 담론, 이것을 중심에 올려야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겠다. 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은 꼭 안철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준비를 했다, 예.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 출마 선언 때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 간판 교체고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 교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적폐 교대라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금 적폐라는 의미입니까? 거대 양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예, 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항상 지금 현재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한테 정권을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 적폐가 물러나고 나면 그 자리를 또 차지한 사람들이 신적폐가 되는 거죠. 예. 구적폐와 신적폐 간의 자리 바꿈, 그리고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런 시대를 바꾸는 게 사실은 시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는 막판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예.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는 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겁니까? 그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예.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이 승리를 하지를 못하면 예. 대선은 치르나 마나다. 아. 그래서 저는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야권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적 달성한 셈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그때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한다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분이 경선을 하시는데 그 어느 분도 당선될 확률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나마 이 정도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는 제가 한 역할이 크다, 예. 그렇게 자부합니다. 네네. 그럼 그 역할을 내년 대선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또 야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만약에 제1야당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런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예. 그러면은 양보를 해주시면 저는 압도적으로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자신 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선거 구도라고 할까요? 네. 그 선거 구도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민심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예, 예. 지금 보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면 네. 1위가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예전에 뭐 삼지대라고 했습니다만 예, 예. 사실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대선 후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 국민의 5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분이 사실은 예.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예, 예.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고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예, 예. 저는 강한 나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 안전한 나라. 입니다. 예. 즉 강한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력이라든지 과학기술력이라든지 국방력에서 강한 나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바른 나라라고 하면 공정이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뿌리 박혀 있는 나라. 예,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안전한 나라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대통령도 이런 사태를 맞을 겁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있었고 예, 예. 그다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코로나19가 있고 예, 예. 다음 대통령 때 또 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다음에 또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안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 세 개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 이 셋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잘하고 있는 게 예, 생각이 별로 사실 나지 않습니까? 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럼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예. 일자리라든지 예, 그리고 또 외교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사실 너무나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연금 개혁이라든지 예, 예. 노동 시장 개혁이라든지 또는 그 뭐 탈탄소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바로잡는 게 다음 정부의 과제겠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1차 대구 봉사활동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땀 많이 흘리시고 봉사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K방역으로 나름대로 세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예. 사전에 준비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시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좀 우려됩니다.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위드 코로나로 하려면 예, 예. 70%가 아니라 80에서 85% 정도 접종 완료율이? 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부스터샷 이제 절차 이제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예. 어느 정도 돼야지 사실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확진자들이 폭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저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의 정부 주도 방역에서 예. 이제는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꾸면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정부에서 방역 공무원들 소수가 확진자 동선을 추적을 해서 네.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에게 2, 3일 지나서 문자 보냅니다. 예, 예. 검사 받으라고. 그럼 이미 늦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그 휴대폰에 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동선이 다 나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한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가 지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구나. 예, 예.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서 본인도 안전하고 그러면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참여 방역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지금부터라도 빨리 예. 확산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혹시 득표율 생각나십니까? 예, 21.4% 정도였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을 보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08, 홍준표 의원이 24.03,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21.4,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모두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득표율을 보면서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야권 승리 이야기하셨는데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군요. 오히려 지금은 중도에 있는 분들이 50%에 달할 정도로 예, 많습니다. 예. 양당에 실망을 하고 양쪽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19대 대선 득표율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 대한민국 정치 70년 역사 중에서 제3후보가 20% 이상을 받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렇게 20% 넘게 지지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된 그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성장 회복 강조하고 또 오늘도 집값 폭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동산 대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당선도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실은 간판 교체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1조가 넘는 그 이익을 특정 개인들에게 민간에게 몰아준 겁니다. 예. 무슨 몇 천억을 공공이 환수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몰랐다면 단군 역사상 최대의 무능이고요. 예. 그게 또 아니고 알았다. 그러면 진짜 단군 일의 최대의 범죄 행위입니다. 어느 쪽도 저는 이재명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대선 주자가 곧 결정되잖아요.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하고 혹시 최근에 뭐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 이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한 후보는 없습니다. 예. 그전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모든 후보가 사실은 2번 정도씩은 있었었죠.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궁금합니다. 윤석열 지금 후보나 홍준표 후보하고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경선도 전이고 예.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도 무소속이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무소속이었습니다. 당시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살아왔던 이야기, 고민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어젠가요? 압박 면접하셨죠? 네. 예. 만족하십니까? 어제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 사실 어제 그게 전혀 각본이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당장 그 현장에서 듣는 질문들이었는데 네네. 제 생각 정리하는데 압박도 느꼈지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페이스북인가에 보니까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던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KT 큐릭이라고 예. 외국의 유명한 앵커가 오바마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알 수 있게 됐다. 나 자신을 깨닫게 해준 그 좋은 질문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질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예. 어제 압박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대선이 넉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반도체 그 패널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에서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자기가 사령관 하겠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정말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에서 남과 차이를 많이 벌리는 초격차 기술 5개만 만들어내면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555 경제 성장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대선에서 시대 교체를 외치면서 대권 도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